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여야겠지만 코로나에 그리고 의회 폭동까지 비상 상황이라서 그동안의 대통령 취임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It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가수들의 인기 가수들의 공연까지 좀 마지막으로 봤는데 신 박사님, 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을 좀 보면 통합, 하나의 미국 이걸 꽤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은 정책 아젠다를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뭐 헬스케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이야기했던 것이 과거의 패턴인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의 연설은요 그런 전통에서 벗어났어요. 오직 통합. 현재 미국의 그 분연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서 취임사를 이렇게 대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수자 인권 옹호했던 그리고 라틴계 대표 스타인 이런 가수들의 공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각각 보면은 인종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백인, 라틴계, 흑인, 그리고 또 소수자 보호에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열성 팬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불렸다고 보지만 아만다 고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도 젊고 최초의 최연소의 흑인 그 축시를 갖다가 낭송하고 갑자기 이번에 상당히 그 언론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미국은 사실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다원성을 강조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축가나 축시도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불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을 스케치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가 좀 드러날 수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백악관에서 가장 먼저 행정명령 하나를 내렸습니다.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When needed, I wear a mask. I don't wear a mask like him. Every time you see him, he's got a mask.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여기 보면 100일 마스크 착용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전에 잘 안 지켜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지우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방금 전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대선 토론에서부터 논쟁거리가 됐었고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의 가장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약한 사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씌우기를 한 건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1호 행정명령으로 그것을 뒤집음으로 해서 나는 트럼프와 다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신 박사님, 오늘 취임식이 수십만 명이 운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목받았던 인물, 다음 화면으로 나올 텐데 한국계 그 그림자 경호를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까지, 영부인까지
이 인물들을 저희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아십니까? 예, 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 뭐 데이비드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호 총괄을 맡으니까 사실상 경호 부장인 거죠. 그런데 SS라고 하죠. 시큐리티 서비스 비밀 경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예. 이미 바이든 부통령 당시에도 경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연들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고요. 지나리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바이든 재단으로 넘어가서 질 바이든 여사하고 인연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제2부속실장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청와대 제2부속실장 정도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백악관에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활약한 건 사실 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 오바마 때는 크리스토퍼 강이라고 변호사가 있는데 법률 특보로 일했고, 당시 한국계 미국인이 10명이 넘었어요, 백악관에. 왜냐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특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계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그다음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우리가 뭐 신문의 칼럼으로 자주 보는 빅터 차가 당시에 그 NFC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일했었고, 그 이전에 클린턴 정부에서도 백악관은 아니라도 해럴드 고 같은 경우에는 국무부 차관보도 하고, 그 형인 하워드 고는 보건부 차관보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한국계가 고위직으로 일한 거는 좀 꽤 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공식 취임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선거 불복부터 의사당 폭동 조장까지 여러 말썽을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따로 본인 스스로의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취임식에 불참하는 건 무려 1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I am especially proud to be the first president in decades who has started no new wars. I will always fight for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여기 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다, 이 말, 신 박사님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말을 해석했습니까? 계속해서 정치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자기가 합법적인 당선인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해서 4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인이 앞으로 4년 뒤 혹은 4년 말고로도 뭐 당까지 창당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불참하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신 박사님, 바뀔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여기 보면 핵가방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2개가 된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 핵가방을 항상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대통령이 위기시 미국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플로리다로 떠남으로 해서, 그때 사실 핵가방까지도 동행함으로 해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간 핵가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이제 주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장렬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핵가방은 인수인계하는 것도 다 언론에 공개가 되고 모두 다 포착이 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었던 것이고, 다만 공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 핵가방을 항상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영화로도 유명한 데지그네이트 서바이버, 지명 생존자에게 이렇게 항상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을 빚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미국의 핵 공백보다는 혼선을 빚었다. 원래 정확하게 인수인계되는 시점은 그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순간에 원래 핵가방이 인수인계되는데,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불참하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어제 외교부 장관 개각으로 정의용 후보자가 외교부 수장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패한 북미 회담을 중지한 정의용 후보자가 과연 미국과 맞상대를 할 수 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We've got a president who's veered erratically to exchanging what he himself called love letters with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We've had 3 empty summits with no preparation with Kim Jong-un. 신보표 파선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3년 전에 정의용 후보자가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에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훌륭히 이끌었지만 지금은 그 정상회담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의용 후보자를 앞으로 전면에 내세운 게 맞느냐. 그래서 걱정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행정부의 관행을 보면요. 한국의 외교장관을 동맹국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를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유의해야 할 것은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을 실패한 거로 보는 거죠. 예. 따라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외교부 장관이 돼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때는 미국과 완전히 엇박자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정부도 한미 공조를 향후 해나감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알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미 공조는 당분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의 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의용 후보자는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여러 공방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군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지 제대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아니요,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나이도 나이고 회전문 인사 논란도 있지만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김가락 교수님. 여기 보면 정의용 후보자가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이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 해서 그때도 취소가 됐고 발사체에 대해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이게 지금 바뀐 미국을 상대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진영입니다. 한국은.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느냐. 아까 뭐 탑다운 방식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정책이 실패를 했다.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이 핵 역량이 더 커졌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된 토니 블링컨 같은 사람이 전략적 인내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9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 핵 합의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웬디 셔먼 부장관이죠. 지명된. 이분은 클린턴 당시에 대북 조정관을 했어요. 그래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하고 평양을 같이 방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합의에서는 오히려 대표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이란 핵 합의와 북한을 다 잘 알고 있는 즉 이란의 문제를 방식을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제재나 봉쇄가 아니라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조금 이제 대국 강경파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도원 의원.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이 아닌 북한 전문가들이고 뭐 나이 여부를 떠나서 이 인물들이 다 어찌됐건 이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봉에 섰는데 그 정책이 좀 잘 안 먹혔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의용 후보자를 좀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2018년에 뭐 거대하게 그 이벤트를 벌였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정의용 당시 이제 안보실장도 약간 물러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전면에 등장하니까 2018년을 다시 한번 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첫째, 핵 문제, 안보 위협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할 것 같고, 두 번째,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자체가 일가 전체가 아우슈비츠 고통까지 겪었던 그 유대인 집안이기 때문에 그 인권 탄압이나 이런 독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저 커트 캠벌 아시아 짜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저 백악관 NSC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할 사람인데 예. 이분이 노무현 정권 때 미국에서 차관보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 위주로 정책을 펴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가 흘러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공식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얘기와 우리 정부의 외교 수장 여러 가지 뒷말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나라박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여대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